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문제는 상생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발언에 주목됩니다. 한편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법사위 통과가 늦어지면서 내일 본회의 통과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전후로 예고된 특전사 동지회 국립 5.18 민주묘지 재참배 계획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의 사고는 큰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승아 양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원래 울타리가 쳐진 곳이었지만 바람길 조성사업 공사로 울타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안전할까? 저학년들의 하교가 한창인 광주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표시가 무색하게 학교 앞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습니다. 걱정되죠. 항상 신호가 바뀌어도 막 차가 달리니까 우리 항상 걱정돼요. 학부모들이 특히 걱정인 이유는 지난해 이 학교 앞에서 난 사고 때문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뒤 전봇대를 들이받은 검은색 차량 한 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산조각난 울타리와 찌그러진 차량이 사고 충격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오다가 차가 짬뿌여서 벽을 때렸었어요. 밤에 다 애들이 학교 안 다니고. 아대 같은 위험이죠. 더 큰 사고로 번질 것을 울타리가 막아준 셈인데 어찌된 일인지 울타리는 되레 사라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던 안전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현재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일환으로 보도블럭을 바꿔야 하는데 울타리가 공사를 방해한다는 게 철거 이유였습니다. 보도 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진행했었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 주변으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성인 무릎 높이밖에 안 되다 보니 무단횡단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위험하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보도블럭 설치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도블럭이나 만들어라 그래요. 얘기했는데도 안 해준다는데 돈이 없으니까. 총 95km에 이르는 광주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중 3분의 1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5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추모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한 전남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홈페이지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오는 15일 5.18 민주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9주기 청소년 추념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봄 날씨를 만끽하기에는 올봄 날씨가 무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젠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오늘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미세먼지 경보마저 내려졌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67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기준인 15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좋음 수준과 보통 수준의 기준인 30 마이크로그램에
무려 15배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오늘 어린이와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환기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꼭 외출을 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면서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기온이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장성과 영암에서는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4월에 한파주의보마저 내려졌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는 지역 최대 난제를 놓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영록 지사가 광주 군공항 문제는 상생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다시 한번 광주시와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으로 무한 군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 10년 후를 고민해 숙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지역의 가장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100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100을 얻기 위해서는 10이나 20이나 30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최근 논란인 강기정 광주시장의 한평군 편입 발언에 대한 김영록 지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강주의 전남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주 전남 상생과 위기적 상황 아닌가요? 막상 강 시장의 한평 발언이 알려진 당일에는 입장문을 내면서 크게 반발했던 전남도였지만 김영록 지사는 강 시장의 발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강 시장을 거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최근 발언을 가지고 일방적 행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어떤 발언 하나를 놓고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 강주 전남 상생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와 시도 상생이 경색되는 국면에서 나온 김영록 지사의 발언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단체가 참석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신광하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한평군 대책위원회는 군공항이라는 단어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면 민항 기능은 무항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남는 공군기지 유치 사업이라는 겁니다. 인구 증가 효과도 전국 군공항에서 사천이 유일했고 기지촌화되는 것 외에 지역경제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대 들어오면 지역 상권은 확실히 기지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행장으로 인한 경제 효과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치위원회 측은 인구 소멸 위기에서 한평군의 미래를 유지하는 방법은 광주 군공항 유치가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이 무항군으로 이전할 경우 한평군은 피해 지역이 되는데 이럴 바에는 협상력 차원에서라도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리라도 내린 것이 우리 한평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성과 반대는 이때 해도 군공항 이전 사업 공식 설명회는 한평군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다음 달부터는 대구 군공항 이전지인 경북 군위, 의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평군은 이후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6월쯤 예비 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투표로 군공항 이전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면서 주민들 간의 격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평군의 유치 분위기가 사업 자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최근 국방위 심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당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방안을 놓고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본회의가 아닌 오는 27일 본회의 때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에 쫓기던 수배자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차량 위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요. 광주 도심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고 수배자가 자신의 차 위로 떨어졌는데 차가 부서졌지만 차 주인인 시민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모텔입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수배자가 묵고 있는 방문을 엽니다. 경찰을 발견한 수배자는 2층 방 창문에서 1층에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집니다. 범인이 떨어졌던 차량입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지붕이 구겨지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던 30대 수배자는 결국 경찰에 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차량 수리 견적을 내보니 피해액은 6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 망가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차량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당시 여기에 떨어져 있는 그 핸드폰하고 지갑으로 통해서 제가 112 신고해가지고 알아내게 됐습니다. 포항경찰서를. 뻔히 상황이 이 정도면 다 알 건데 그냥 간 것은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거는. 공무집행 중 발생한 일이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검토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안내도 없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배자 숙소의 창문이 보이는 곳에서 경찰 한 명이 대기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포항경찰서는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이라 경황이 없어 차량 파손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고 발생 사흘 뒤에서야 포항경찰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는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정기 감사를 통해 특정 업체의 전시관을 무상으로 빌려줘 손실을 끼치거나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김 사장이 정상적으로 센터 운영을 총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5.18 전후로 예고된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국립 5.18 민주묘지 재참배 계획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는 언론 간담회를 열고 특전사 동지회가 도청 앞 집단 발포가 벌어졌던 5월 21일 5.18 묘지 2차 참배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 손녀들 앞에서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60대 시어머니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손녀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어머니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언과 폭행을 해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한평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또다시 운전을 하다 2차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선택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지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를 꼽아봤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입니다. 광주 전남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 구도. 결국 민주당 공천룰은 내년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비롯해 감점 기준과 범위, 그리고 경선 인원 등 민감한 쟁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 내부 잡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심 당심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룰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입니다. 시스템 공천룰은 이달 안에 최종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1차 시안은 완성을 했고요. 다시 최고위에 이제 보고를 해서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전 당원 투표로 확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내년 선거에서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역대 총선 현역 물갈이 폭은 19대 35%, 20대 47%, 3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18명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15명이 교체됐습니다. 그 현역 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역 물갈이가 제도적인 어떤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일 것 같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 등 여전히 변수가 많아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진보당과 정의당 등 군소 진보 정당들의 도전이 광주 전남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해 흑마기벽이 붕괴된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공사가 재개됩니다. 응급복구공사가 끝났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공사 설계도 보완됐는데요. 하지만 5개월 넘게 고여있는 해수 방출을 놓고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여수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입니다. 주변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무너져 내린 흑마기벽이 다시 세워졌고 갈라지고 내려앉은 보행로도 메워졌습니다. 사고 5개월여 만에 응급복구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여수시는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토대로 흑마기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중지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이 안정화된 상태로 판단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흑마기 가시설 공법을 변경하여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27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보상 협의가 끝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공사장에 고여있는 해수 4만 톤을 빼내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개월간 정체된 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것을 두고 주변 어민들은 어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활발하고 양식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그 육지로 들어오면서 아마 토사하고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을 거예요. 어떤 일정한 범위에는 피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예측하고. 여수시는 2차례 걸친 수질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수압 유지 때문에 바닷물 배수 작업에는 열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전남이 AI 인공지능 반도체 초광역 협력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은 슈퍼비전 AI를 위한 겸눈 모방 뉴로모픽 신경모사 반도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3년간 68억 원이 투입되고 1단계 평가를 통과하면 2032년까지 10년간 최대 200억 원 이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주 금성산 정상이 57년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나주시는 어제 공군 제1미사일 방어여단과 금성산 정상 상시 개방, 탐방로 개설과 지뢰 확인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공군 부대가 들어선 이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접근이 통제돼 있었습니다.
실제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이 다음 달 24일로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을 다음 달 24일,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6시 24분으로 결정했고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은 다음 달 25일부터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위성 모사체 등을 탑재했던 1, 2차 발사 때와는 달리 실용 위성을 처음으로 탑재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광주시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 산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는 종합 뷰티 기업인 코아띠를 관련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현장 맞춤형 실습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뷰티 서비스 고용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경보마저 내려졌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59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기준인 15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좋음 수준과 보통 수준의 기준인 30 마이크로그램의 무려 15배 수치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오늘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고요. 환기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꼭 외출이 필요하시다면 황사용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에 비해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장성과 영암에서는 어제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파주의보마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기온 변화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영광의 현재 기온 6도 안팎, 장성의 현재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쌀쌀한 출근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광양 9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0도로 일교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미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